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캘큘러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정적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극한의 형태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렇죠? 적분 가능한 함수. 그래서 샘플 포인트를 갖다가 어떤 점을 선택해도 똑같이 값이 극한값이 나온다는 걸 알았는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샘플 포인트를 갖다가 특히 이 중점을 갖다가 각 소구간에 있는 중점을 선택해서 만든 샘플 포인트를 갖다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 이를 다시 써보면은 얘를 다시 극한의 형태로 써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i의 델타 x로 썼었고요. 혹은 지금 이것은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을 샘플 포인트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 점이나 샘플 포인트를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기호를 썼었습니다. f의 xi의 스타의 델타 x. 그런데 물론 이 녀석은 지금 이제 극한을 갖다가 이제 취한 녀석이니까 같아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점의 법칙이라고 미드 포인트 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각각의 소구간의 중점에서 선택하는 것이죠. 미드 포인트 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 얘를 갖다가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i의 바의 델타 x 이렇게 같아지는데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을 갖다 극한을 취하기 전에 n을 갖다 충분히 큰 값을 택하면은 이 값하고는 비슷한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이 x 델타 x는 n분의 b-a가 되는 것이고 xi의 바라는 것은 중점이니까 2분의 xi-1 플러스 xi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미들 포인트 룰을 이용해서 이 근사값을 계산하는 이런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미들 포인트 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제로서 n을 갖다가 5인 경우에 n 이퀄 5인 경우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x분의 1의 dx를 갖다가 이것의 근사값을 갖다가 계산해라. 중점을 이용해서 중점의 법칙을 이용해서 중점 법칙 미드 포인트 룰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갖다가 계산해봐라 라는 것이 바로 이번에 예제인데요. 이 녀석을 1에서 2까지의 x분의 1의 dx 얘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이제 델타 x 곱하기 우리가 앞에서 했던 f의 x1의 바 플러스 f의 x2의 바 해가지고 다섯 개니까 f의 x5의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중점이 어떤 점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점들이 이제 중점이 되겠죠. 다섯 개로 나눴을 때는 여기서 1부터 2까지 여기서 1부터 2까지를 5등분을 하면은 1.2, 1.4, 1.6, 1.8 이렇게 5등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중점을 선택하면은 1.1, 1.3, 1.5, 1.7, 1.9가 바로 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써보면은 델타 x는 뭐죠? 5분의 1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5분의 2-1이니까 5분의 1이죠.
그다음에 1점 fx1 바라는 것이 1.1이었으니까 1.1분의 1 플러스 f2 바는 1.3이니까 1.3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1.7분의 1 플러스 1.9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값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값이 대략적으로 0.691908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값은 이 원래 적분의 넓이의 근사값인데 어떤 직사각형들을 갖다가 합한 그런 값이냐 하면은 그러한 직사각형들을 갖다가 합한 값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들, 각각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들을 갖다가 전부 합을 해둔 값이 바로 요 값에 예, 대응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정적분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정적분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A가 B보다 작다 이것을 가정하고 이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사실은 이런 기호를 갖다 썼습니다. A에서 B까지의 fx의 dx라는 기호를 썼는데 만약 리만 합의 극한으로서 우리가 이 정의를 생각할 때 A가 B보다 큰 경우, A가 B보다 큰 경우 이것일 경우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경우에도 리만 합은 의미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특히 A하고 B를 서로 바꾸면은 델타 X라는 것이 n분의 B-A에서 n분의 A-A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X하고 즉 A하고 서로 바꾸면은 사실은 만약 우리가 A와 B를 바꾼다면 여기서 변하는 것이 델타 X는 n분의 B-A에서 n분의 A-B로 바뀐다. 그런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식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A에서 B까지의 fx의 d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B에서 A까지의 fx dx의 값하고 같아진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특히 A하고 B가 같다. 그러면 당장 알 수가 있는 것이 A하고 B가 같으면 만약 A, B가 같으면 이것이면은 델타 X가 0이죠. 델타 X는 0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요 식으로부터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냥 이것이 0이니까 정의로부터도 인테그랄 A에서 A까지의 fx의 dx는 0이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역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적분의 성질들을 갖다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적분이 극한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극한에서 만족하는 성질들의 일부분이 이제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 일부분이 돼야 되냐면 이제 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였어요. 합을 취한 다음에 극한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의 성질을 살펴보면은 먼저
F하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F하고 G가 그냥 연소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적분 가능한 함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소함수이고 C는 상수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것이 만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떤 것이 만족이 되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C 상수함수를 적분하면은 뭐가 되냐면 C 곱하기 B 마이너스 A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더하기 gx의 적분은 녀석은 뭐냐면은 fx의 적분 더하기 gx의 적분이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gx, dx다. 봅시다. 뺀 것도 역시 똑같아지는 것이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gx라는 것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gx dx다. 그다음에 네 번째 상수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c 곱하기 fx dx는 바로 뭐냐면 c 곱하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다. 이러한 성질들 네 가지는 다 사실은 이 극한의 성질로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극한의 성질로부터 미분의 성질도 나오고 적분의 성질로부터 나온다. 또 연속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녀석이죠. 그럼 먼저 이제 이 더하기에 대한 녀석을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면적 우리가 이제 F하고 G가 0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이제 면적의 이 적분 이제 넓이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F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고 저 G의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다 그러면 F 더하기 G는 이제 이러한 녀석인데 바로 이 면적 요 F에 대한 요 면적이 여기 가서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F 더하기 G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녀석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F 더하기 G의 적분은 이 전체 적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극한의 성질로부터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 그래프 F 그래프 F의 아래의 넓이하고 그래프 G의 아래의 넓이를 합친 것이 F 더하기 G의 아래의 넓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참인가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면 되는데 한번 이 합이 나왔으니까 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더하기 gx의 tx 이 값이 정말 그렇게 되느냐? 이 정의에 의하면은 사실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f의 xi 플러스 g의 xi 녀석 곱하기 델타 x가 바로 이것의 극한이 바로 이 적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델타 x를 갖다가 곱해줘 가지고 시그마 기호를 나눠주면은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fxi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gxi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극한을 취한 다음에 더하는 것이나 더하고 난 다음에 극한을 취하시는 것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뭐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 f의 xi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이퀄 1에서 n까지의 gxi 곱하기 델타 x. 근데 얘는 정의에 의하면 얘가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의 dx고
얘도 뭐냐면은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gx d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요 더한 다음에 그 적분을 하나 적분을 하고 나서 더하는 것이나 같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이웃하는 구간에서의 같은 적분을 결합하는 방법이 또 이제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이냐면 A에서 B, C까지의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C에서 B까지의 fx, dx 이것을 해주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하고 같다. 이것도 우리가 이 식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그림을 살펴보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녀석들이 이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 형태의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 C가 A, B 사이에 있는 수라고 한다면 사실은 A, B 사이에 없어도 사실은 관계는 없지만요. 하여튼 A, B 사이에 C가 있었을 때 A에서 B까지 C까지의 넓이 C에서 B까지의 넓이 이 두 개를 합치면 A에서 B까지의 넓이하고 같다. 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또 역시 성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적분의 이제 대소 관계를 갖다가 이제 또 다른 비교 성질이 있는데요. 적분의 대소 비교 성질. 첫 번째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만약 A하고 B 사이에 있는 X에 대하여 이것인 X에 대하여 fx가 항상 0보다 크면은 이 적분값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의 dx 물론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속 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a, b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이것인 x에 대하여 fx하고 gx의 관계가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f가 g보다 항상 크다고 한다면은 적분값도 역시 커진다. 또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넓이로 개념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 또 우리가 이제 앞에 1, 2번으로부터 금방 얻을 수가 있는 얘기인데요. 이것인 A,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만약에 스몰 m보다는 크고 라지 m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이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f의 적분값은 스몰 m 곱하기 ab보다는 크고 라지 m 곱하기 b-a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것이 항상 우리가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녀석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요 녀석을 갖다 그림을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fx라는 것이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fx 밑에 있는 이러한 녀석의 이 부분의 면적이 될 테고요. 그럼 이제 f의 이제 최소값에 해당하는 구간 AB에서 최소값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 m이니까 요 m을 갖다가 적분을 하면은 이 부분의 면적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fx라는 것은 구간 AB에서 라지 m보다 작죠. 라지 m보다 작으니까 라지 m을 적분하면 이 전체 큰 사각형의 이 넓이가 나오는 것이니까 훨씬 더 작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분의 성질들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의 증명은 또 역시 이 앞에 이용했던 것을 사용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우리가 1번을 알면은 2번이 금방 증명이 되고 2번이 알면은 3번이 금방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G를 갖다가 스몰 m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녀석으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m의 적분 이 녀석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적분하고 같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이 스몰 m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x라는 것이 이 구간에서 이 라지 m보다 작은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g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가 라지 m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라지 m dx 이 녀석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것의 값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라지 m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적분이라는 것은 큰, 큰 함수의 어떤 적분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함수가 크면은 적분값이 더 커진다. 크다는 것은 이제 대소 관계를 비교했을 때 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방식에 의하면은 이제 이 원시함수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양값의 차로서 이제 정적분의 값을 계산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적분의 값을 갖다가 이 부정적분 즉 이 부정적분을 갖다가 계산할 수 없으면은 어떻게 적분값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우리가 성질로부터 적분값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들어보면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의 dx 이것의 값을 추정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은 이 녀석은 연소함수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구간 0, 1에서도 연소함수예요. 그래서 적분 가능합니다. 연속이니까 적분 가능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 녀석의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이 어떤 함수를 미분한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을 못하고 값을 갖다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fx를 갖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놓으면은 이것은 구간 0, 1 인터벌에서 구간 0, 1에서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이다. 따라서 최대값은 제로에서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은 1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최대값 구간 0, 1에서의 최대값 m은 뭐냐면 f0죠. f0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이니까 익스포넨셜 제로승. 제로승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최소값은 감소함수니까 F1에서 갔겠죠. 1.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을 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fx가 이러한 성질을 갖습니다. x가 0, 1 인터벌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요 부등식이 만족이 돼요. 요 부등식이 만족이 되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배운 이 적분의 대소비교 성질에 의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의 dx는 뭐보다 작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fx의 dx 값보다는 작고 또 0에서 1까지 fx dx 값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1을 갖다가 적분한 요 값보다는 작거나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구간의 길이가 1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은 1 곱하기 구간의 길이가 1이니까 값이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값은 0.367 정도 우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인테그라 a에서 b까지의 fx의 dx라는 값은 0.367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적분에 관한 이제 성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상수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극한의 성질들을 만족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이제 어떤 학생들이 주의를 안 하면은 나오는 것들이 f의 x 곱하기 gx 이것은 이것하고 이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것이나 적분을 한 다음에 곱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값이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도. 나눌 수 있을 때 g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값도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극한의 성질이 서로 극한이 존재하면 곱한 다음에 극한을 갖다 취해주나 극한을 취한 다음에 곱하는 것이나 같다고 했는데 왜 이게 다르냐?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이 단순히 극한만 취한 것이 아니라 합을 해준 다음에 극한을 취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성립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봤고 또 역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적분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정리가 미적분학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때 했던 것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인데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바로 일종의 이제 적분과 미분 사이의 정확한 역관계를 보여주는 정리이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를 개발하여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학을 어떤 미적분학을 체계적인 수학적 방법으로 이제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미적분학 정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적분학 기본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미드포인트 룰하고 이 적분의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적분들의 응용에 응용을 갖다가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미적분 기본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